덕유산에서 본 오늘의 세계. 법은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입니다. 나는 법이 인간의 염치와 양심을 대신하는 법 만능, 검사와 판사가 판치는 법 통치, 내년 대선에서 정치검찰이 세력을 얻어 권력을 잡는 검찰 공화국이 매우 두렵고 걱정됩니다. 나는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와 법을 다루는 율사들이 사회적 봉사 직업이 되기를 원하고 사회가 최소한의 법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야당, 국임당 윤석열 후보의 선거 대책위원회가 대부분 검사 출신들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전두환 군사 반란 시절의 보안부대를 생각나게 합니다. 윤석열은 역사적으로 청산되어야 할 한국의 적폐 세력의 수장이 되어 정권 쟁취를 위한 쿠데타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독재시대의 검찰 권력을 유지해 가려는 정치검찰을 사유하고 일제시대부터 기득권을 유지해오던 조중동과 반세기 이상 부정부패했던 국임당과 결탁하여 대통령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 저토록 지지를 받는 현상은 한국의 장래에 매우 불길한 징조, 극히 잘못된 비정상 상태입니다. 나는 한국이 앞으로 보다 건강한 나라로 도약하여 세계를 이끌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검찰 쿠데타는 군 쿠데타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수많은 범죄 혐의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본인의 인격이나 지도자로서의 자질이나 능력의 모든 면에서 극히 부족하고 위험하며 더구나 그의 처 김건희나 장모 최은순의 여러 사기 범죄 혐의들은 매우 심각합니다. 내년 대선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린 선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깊은 성찰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법하면 어떠한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약자 보호, 강자의 통치, 무전 유죄, 유전 무죄, 판사나 검사, 감옥, 이혈령, 비혈령,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뜻이죠. 비혈령, 이혈령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만은 악법도 법이다. 여러분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약자편 또는 강자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가끔 말해왔습니다. 나는 병원과 법, 의사와 판검사가 필요 없는 세상, 그들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세상에 살고 싶다고. 물론 태어나면서 큰 불편함을 갖고 태어났거나 불가피하게 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위해서 병원과 의사가 필요하고 최소한의 사회적 질서와 규율이라도 유지되려면 얼마의 율사들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여성들이 가장 바라는 결혼 상대, 모두에게서 가장 촉망받는 직업,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 가장 권력을 크게 누리는 직업이 된다면 이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나는 기본적으로 의사와 율사들은 명예로운 사회 봉사를 하는 직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초에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경작지를 늘리며 창고를 짓고 농작물을 저장하기 시작하고 물물 교환하고 소유물을 지키면서 경작지에 경계를 만들고 또한 충돌이 발생하고 거래에 있어서 약속이나 규율이 필요하고 밀집해 모여서 살게 되면서 마을과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화폐를 사용하게 되고 등등 이렇게 차츰 인위적 사회가 만들어지고 인위적 사회로 발전하면서 사회적 규율과 법이 만들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초기의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었습니다. 법은 각 개인이 내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동사회를 이루기 위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강제적 수단에 해당합니다. 사회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법이 계속하여 늘어갔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법들이 너무도 많아졌습니다. 한국은 지금 온통 법 천지이면서 법 혼란입니다. 온통 법 투성이고 재판 싸움들입니다. 부모, 형제, 친구, 동료 불문하고 법정 다툼입니다. 고소 고발에 맞고소 고발, 다시 이에 또다시 고소 고발, 계속하여 고소 고발이 맞장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경쟁이 심하며 이해관계가 날카롭고 그렇게 충돌하고 부패 타락되어 있으면서 물질적 삶 속에서 아기다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대상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의 예로서 비교적 자연의 상태에서 전혀 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깊은 산골이나 농촌이나 섬 지역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현재 한국은 시국적으로 일반 수사로도 부족하여 특검이 수시로 등장하고 검사 출신이 국무총리를 하고 특수통 출신의 검사가 대통령 비서실장과 헌재 소장과 민정수석을 하면서 국정원의 권력까지 장악하고 판검사 출신이 국회의 주리를 장악하고 대통령을 하겠다며 판검사 출신들이 앞다투어 경쟁을 합니다. 권력자들은 법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면서 어떤 대통령 후보는 법 통치가 최고 상위의 통치인 양 확신하고 동시에 권위적 정권은 법을 통치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삼성과 같은 거대한 기업이 엄청난 로펌 회사를 거느리고 윤석열, 김기춘, 우병우 같은 법을 공부했다는 자들이 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합니다. 사회의 질서를 법으로 잡으려 하고 통치를 법으로 하려 하고 사회를 최대한 법으로 규제하려 합니다. 법의 허점을 계속하여 법으로 막으려 합니다. 일반 법으로 안 되니 강력한 특수 가중법들이 옥상옥으로 만들어집니다. 얼마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법이 남녀 사이의 사랑과 결혼, 가정에서의 부부관계, 심지어는 성생활, 성관계에 대해서도 간섭을 하게 되고 부부, 부모, 부자 사이의 소유관계,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깊숙이 관여함으로써 법이 가정의 경계를 허물며 가정 내에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법이 법을 부릅니다. 돈을 벌거나 권력을 얻기 위해 법을 어기려 하는 자들은 법망을 뚫고 나가기 위해 더욱 고도의 교모한 꾀를 쓰면서 법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자들은 그
큰 범죄자들의 변호를 도와서 무죄로 만들며 돈을 모읍니다. 큰 재벌일수록 능력 있는 율사들을 많이 모아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큰 돈을 버는 그런 방법과 범죄에 걸렸을 때의 방어에 대비합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통상해지고 있습니다. 법이 많으면 그만큼 사회는 꾀로 가득 차고 활발해지고 각박해집니다. 집안에서도 자유를 벗어나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고 더 나아가 지켜야 할 규율이 많다면 집안이 각박하며 살벌하겠지요. 고소 고발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선제 공격으로서 또는 자신의 비리나 범죄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상대가 고소 고발하기 전에 또는 고소 고발한 것에 대한 대응 고소 고발로서 특히 고소 고발함으로써 상대를 변호사 선임비나 시간을 들게 하여 미리 포기하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그래서 결국 돈으로 재판을 이깁니다. 여러분들 독재시대에 법을 걸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감옥에 보내고 죽인 일이 있었음을 아실 것입니다. 또한 수사의 잘못과 오심으로 인해서 숱한 억울한 옥살이와 사형까지도 있었습니다.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서 파형을 당하고 심지어 연좌제를 넘어서 사촌에 이르는 가족의 몇 대에 걸쳐 완전히 파탄이 난 집안이 있습니다. 현재도 잘못된 수사와 정치적인 검판사들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때로는 정치적 재판을 받습니다. 민주화를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검찰과 사법부 개혁이 시대적인 요청이 되고 있는데 검찰과 사법부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강렬히 항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겪은 비교적 가벼운 경험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전혀 예상치 않은 일로 내 생애 처음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고 검찰의 불출석 약속 기소와 판사의 불출석 약식 재판을 거쳐서 100만원 벌금을 내는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사연을 소개해드리보면 제가 2년 전에 대전에 살면서 일어났던 일인데 추석 한가위 연휴 때 인근 야산에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데 정치인들의 추석 연휴 인사들이 거리에 프레카드로 여기저기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에 음악 악보와 함께 달림을 영창으로 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에 한가위 보름달을 회상시키는 시적인 표현이라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샤워를 하다 갑자기 내가 이해한 그 내용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어떠한 죄도 없고 혐의도 없는데 지방의 한 여성 변호사
정치 초년생이 한가위 명절을 기회 삼아서 각종 거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성인 문을 영어로 해석하면서 현직 대통령을 영창에 보내자고 하는 어느 나라나 민주국가에도 있을 수 없는 공개적인 협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심한 모멸감과 우롱을 느꼈습니다. 결코 정상적인 나라의 정치가 아니며 어느 유의로 치부할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우 불쾌하기까지 하며 당사자도 아닌 일반 시민인데도 내 자신이 위협받는 느낌, 오싹한 공포감까지 느꼈습니다. 민주시민으로서 그리고 해당 정치인의 지역구민으로서 도저히 인정해 줄 수가 없어서 플래카드를 속히 떼도록 항의하려 소속 지역당 사무실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역당 사무실 전화번호는 없고요. 대전시당 사무실 전화번호만 있었고, 그래서 나는 하루 지나서 해당인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찾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개인적인 메시지로 아름답지 못한 플래카드가 내 집 근처에 있어서 불편하니 즉시 플래카드를 떼라고, 그렇지 않으면 난 당신을 시궁창으로 보내고 싶다고, 그 사람이 썼던 영창에서 따온 약간은 다소 자극적인 그런 용어입니다만은 시궁창이라는 용어를 써서 플래카드를 즉시 떼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경찰에 나를 협박 강요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경찰서에 가고 싶지 않다고, 갈 필요가 없다고 논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정치 초년생이 무조건 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난 협박함으로써 튀어나오고 국민의 관심을 끌어 이름을 알리는 졸렬한 정치, 정상적인 민주정치에 대한 도전이며 사회를 혼란시키는 매우 편법적인 정치에 해당한다고, 나는 좋은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러한 일을 했다고, 그래서 갈 수 없다고, 고발할 요건이 아니니 참작해서 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내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 차례 전화를 해왔고 응하지 않자 문서 우편을 보내왔습니다. 일단 와서 설명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체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통지를 해왔습니다. 나는 결코 가고 싶지 않던 경찰서를 가서 내 의견을 그대로 말하고, 담당 형사는 조서를 작성해서 그리고 같이 읽으면서 내 의견이 충분히 참작이 될 것이고 기소될 정도는 아니라고, 각하되거나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얼마 동안 지냈는데 검찰에서 그 사건이 어느 검사에게 할당이 되었다는 메시지가 오고, 그래서 나는 혹시나 해서 진정서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일이 꽤 지났는데 새해 3월이 되자 얼마 후에 약속 기소가 되었다고 담당 판사는 누구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 판사의 이전의 내용을 약간을 형식만 바꿔서 진정서 형태로 보냈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더니 1개월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벌금 100만 원이 판정되었다고 입금시키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나는 매우 황당했습니다. 검사실에 전화를 하면 이미 법원으로 넘어갔다고 법원에 알아보라고 하고, 판사실에 전화를 하면 검찰 의견대로 판정을 했고 검찰로 통보가 되었으니 검찰에 알아보라고 서로 핑퐁을 했습니다. 찾아가 해명이나 강력히 항의를 할까? 변호사를 사서 정식으로 맞서 싸울까? 맞고발을 할까? 곰곰이 생각했으나 시간을 많이 소모할 것 같고 검찰과 법원에 들락거리고 싶지 않아서 오래 망설이다가 결국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고소인 김소연 페이스북 글들을 보니 매우 자극적이고 저주적이고 비정상적인 선동 글로 꽉 차 있었습니다. 여러 일들에 대해서 고소 고발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법을 잘 안다는 것으로 모든 것에 시비를 걸고 법에 관련 짓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변호사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또한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영창 보내겠다고 협박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결코 해당 메시지 정도로 협박을 느낄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관련 플래카드는 인터넷상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호자되었고, 해당인 소속 정당 중앙당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지역위원장 자격에 제척 사항으로 검토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 하에서는 즉시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에 잡혀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을 다루는 자가 어떠한 용어와 내용들로 고소장을 작성했는지 직접 보고 싶었지만 그들은 그 내용도 나에게 보여주지 않고 나의 추가적인 직접 진술을 듣지도 않고 그녀가 쓴 내용에 따라 그녀가 쓴 고소장을 위주로 해서 검사를 바꿔가면서까지 변호사, 검사, 판사가 한 통속이 되어서 쉽게 처리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사건의 예입니다만 이상이 내가 최근에 겪은 법 관련해서 내 생애 최초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결국은 100만원 벌금을 내고 협박죄 전과자가 된 사연입니다. 재판들에 있어서 누가 능력 있는 변호사인지, 누가 정관예우를 잘 받을 수 있는 변호사인지, 누가 이길 수 있는 변호사인지,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변호사 선임에 목숨을 겁니다. 변호사를 잘 선정하면 어떤 큰 정치적, 경제적 범죄들도 이길 수 있고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악한 범죄도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에 있어서 판사나 검사 생활 동안 어느 직책까지 올라섰는지에 따라 선임료의 엄청난 차이, 10배,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 돈이 법정에서 승패를 가리고 돈이 법을 좌우합니다. 물론 변호사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려 할수록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하고 또한 적절한 법적 논리를 찾고 개발하기 위해 법에 능통해야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면서 머리를 써야 함이 확실합니다. 사회가 다양화되고 직업이 전문화됨으로써 법과 규율이 다양화, 전문화되어야 함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이 이를 다루는 기술 위주, 인맥 위주, 전관 위주, 돈 위주로 활용됨으로써 너무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의 빈틈을 계속하여 법으로 메꿔가려 합니다. 법을 어기고 뚫고 나가는 범죄가 발생하면 다시 그 범죄를 막으려 법을 만듭니다. 내가 잠깐 청와대에 근무할 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세법은 재벌기업 삼성 때문에 발전해왔다는 것입니다. 삼성의 기획실에는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러한 머리들 또는 그러한 경력을 가진 기획원 출신, 재경부 출신, 판검사 출신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대거 모여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경쟁자를 이기면 물론 나라를 상대로 거대한 국가의 재정과 곳간을 노리는 일을 한답니다. 얼마 전에 발생한 이재용을 삼성의 총수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대주주로 만드는 작업, 여러분 들어보셨죠? 국민건강보험 돈을 털었던 일이 대표적인 일입니다. 국민학살위 정권 참칭의 전두환을 교묘히 경호해주는 세력을 처벌하지 못함도 일부 법조 지지자들이 법을 교모히 지원해주면서 전두환을 지켜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페이퍼 컴퍼니 해외 유령 은행을 통해서 거대한 돈을 빼돌려 역에 탈세하는 경우도 법망 허점을 이용하는 예가 될 것입니다. 물론 법이 없으면 더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판검사 출신들이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물론 각 정당에서 법조 출신이 대대적으로 활동하고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으로 올수록 대통령 출마자들이 대부분 법을 했던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자신이 법망에 걸리지 않고 교묘히 살아온 이유도 있겠지만 이거 선거운동을 하고 정치를 하는데 법을 잘 활용할 수 있고 더욱이 같은 법조인들의 암묵적인 도움이나 소위 법적 카르텔의 도움을 잘 받을 수도 있는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한때 건강과 목숨을 다루는 의사 직업이 돈을 많이 벌고 가장 좋은 결혼 상대 직업이 되어 오더니 이제는 그 이상으로 오래 지속되면서 율사들이 사회의 지배 계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선거를 통해서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권력도 줄고 부정부패도 줄어들었으나 물질, 재산, 돈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리고 사회적 경쟁과 이해 충돌이 심해지면서 법이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면서 가장 높은 위치를 점하게 되고 법이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염치 양심과 윤리 도덕은 너무도 구차스럽고 바보스럽고 차라리 꼰대적으로 보이고 고리타분하게 보이고 약간은 의리와 정의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모든 것을 법에 걸면서 법이 판을 치고 따라서 몰염치, 비양심을 넘어서 선제공격, 물귀신작전, 후한무치, 적반하장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너무도 살벌하고 험악합니다. 말 그대로 약육강식, 아수라장, 아비규환입니다. 숨을 쉬기가 가까워합니다. 실상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산속에 살거나 농촌 어촌에 살거나 또는 도시에 살더라도 조금 더 법에 걸림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아무런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법으로 인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 만능이 주는 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법이 생각과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것이지만 순진한 사람이 쉽게 법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사고를 갖게 되고 법 중심으로 인해 사람의 염치와 양심을 잃게 한다는 점이 되며 법을 이용해 더욱 큰 지능적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이 됩니다. 나는 법 만능, 법 통치, 검찰 공화국이 매우 무섭습니다. 법이 인간의 염치와 양심을 대신하는 그리고 검사와 판사와 변호사가 판치는 그런 사회가 나는 매우 무섭게 느껴집니다. 내년 대선에서 정치검찰이 세력을 얻어서 권력을 잡는 것이 매우 두렵습니다. 지금의 야당 국힘당 윤석열 후보의 선거 캠프에는 대부분 검사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두환 군사 반란 시대의 보안 부대를 생각나게 합니다. 정치 검사들이 검찰의 힘으로 정권 쟁취를 모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 저토록 지지를 받는 현상을 나는 한국의 매우 불길한 징조, 그렇게 잘못된 비정상으로 느낍니다. 검찰 쿠데타는 군 쿠데타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법으로 합리화하면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막강한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과거 범죄들을 덮기 위해서 공정과 정의라는 허울로 국민을 속이면서 권력을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이 박정희 죽음 후 정치 공백기에 보안사를 이용해서 음습하게 권력을 잡았던 것과
매우 흡사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수많은 개인적 범죄 혐의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인격이나 지도자로서 자질이나 능력 모든 면에서 그렇게 부족하고 일생을 특수부 검사 생활을 하면서 길러진 그런 성격으로서 매우 위험합니다. 더구나 그 처 김건희나 장모, 최은순의 여러 사기 경제 범죄들도 매우 심각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그러한 것들을 덮으려 검사나 판사들을 이용할 것입니다. 내년 대선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린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깊은 성찰이 있으셔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철학을 한다는 사람이 지나치게 현실 정치에 신경을 쓴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만, 철학은 그저 현실을 떠나 구름에 떠있는 이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철학은 가장 이상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현실을 개조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삶의 목표가 없는 철학도 문제가 되지만, 크게 잘못된 현실을 외면하면서 이상의 철학에만 떠있는 것도 진정한 철학이 아닙니다. 내년 선거가 한국의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해 기본을 잃지 않도록 하는 큰 언급만을 저는 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